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키입니다. 오늘은 아포스티유 인증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해 외교부 영사민원실이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양재역에서 광화문 근처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제가 3년 전에 아포스티유 영상들을 좀 올렸었는데 그동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새로운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포스티유 개념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한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공적인 효력 인정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1965년에 체결된 이 아포스티유 협약 덕분에 국가 간에서 대사관 인증 절차가 한 단계 간소화되었고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가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의 문서를 제출할 때는 재외동포청에서 영사 확인을 받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영사 인증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되세요. 최근에 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중국, 캐나다도 작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있고요. 이런 국가들이 아직도 대사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대사관 인증 없어졌어요. 아포스티유 절차로 변경되었어요 라고 설명하시면 되세요.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나 영사 인증을 받으시면 서류 뒤쪽에 이런 모양의 스티커가 부착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아포스티유와 영사 확인 스티커가 모양이 좀 달랐는데요. 작년부터는 이 스티커 모양이 완전히 통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포스티유라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도 있는데 공문서에 대해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기는 해요. 공증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이 아포스티유가 어렵고요. 이 아포스티유는 별도의 종이로 출력되는 형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다 보니 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포스티유가 아직 생소한 현지 제출처에서는 스티커 형태를 요구하는 곳이 아직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포스티유와 영사 확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예요. 공문서는 원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요. 번역된 문서나 사문서는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먼저 받아야 되세요. 학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국공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대한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으신 서류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된 CFS 같은 서류들, 작년까지는 원본으로 영사확인 인증을 발급을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증을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예외를 좀 인정을 해줬던 건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문서를 제외한 문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원본 서류를 접수할 때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증 서류에 대한 준비는 현지 제출에 문제가 없이 적합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서류 준비가 잘 되었다면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방문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하실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청서 작성이고요. 두 번째는 신분증 사본, 세 번째는 전자수입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신청서는 센터에 오셔서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전자수입인지도 현장에서 현금 구매가 가능하세요. 신분증은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 필요하시고요. 회사의 경우에는 좀 더 챙기셔야 될 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고 회사 명판하고 인감을 챙기셔야 되세요. 간혹 회사에서 명판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한 부 준비해 오시면 되세요. 재외동포청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점심시간에는 대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서류가 접수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발급이 되고요.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당일에 발급이 안 되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교부를 하니 당일에 아포스티유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는 오셔서 접수를 완료하셔야 되세요. 재외동포청이 두 곳이 있는데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있는 센터로 방문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치는 광화문역, 경복궁역, 종강역, 안국역 딱 중간쯤에 있어요. 방문을 하시면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도착하시고 제일 먼저 보통 번호표를 뽑으시는데요. 아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신청서부터 먼저 쓰시고 번호표를 뽑으셔도 괜찮으세요. 줄이 생각보다 금방 빠지거든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국가의 문서인지 여부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다르니 번호표 뽑으실 때도 이 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공증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접수는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따로 있고, 공문서 원본에 대한 아포스티와 영사 확인 서류 접수는 재외동포청 창구에서 받고 있어요. 번호표를 뽑고 난 뒤에 기다리면서는 경복궁 뷰를 감상하시면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이곳보다 경복궁 뷰가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재외동포청 올 때마다 좀 감동을 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안내를 못 드렸던 신청서 적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청인란에는 서류 주인의 신상 정보가 들어가고요. 미성년자 서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본인 정보를 적으시면 되는데,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잖아요. 신분증 사본으로는 부모님 중 한 분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한 부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문서 발급 기관을 적는 란도 있는데, 여기에는 서류에 표기된 문서 교부 기관을 적으시면 되고요. 공증 문서에 대해서는 교부기관을 적으시는 게 아니라 공증받으신 법무법인의 이름을 적으셔야 되세요. 뭐 적다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 근처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어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꼭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회사 서류 같은 경우에 명판이나 인감이 들어가는데, 이걸 안 가져오시면 현장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대행사도 마찬가지세요. 대행사의 명판과 인감을 꼭 가져오셔야 되고요. 준비를 다 하시고 번호표 순서가 되면 이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고요. 발급 안내를 받으신 뒤에는 좀 기다리셨다가 서류 수령하시면 끝입니다. 담당자분이 혹시 서류 보완이나 문서 작성에 관련해서 고치실 게 있거나 하시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요구에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올려드린 아포스티와 영사 확인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아포스티유 대행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